안녕하세요. 똥키엄마입니다. 오늘은 가입자가 알면 좋은 금융상품 이야기에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편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신혼부부시면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그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아마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셔서 검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트에 우대 이율 그리고 뭐 좋은 대출 상품에 대해서 검색을 하실 것 같아요.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데 도대체 내가 해당되는 상품은 무엇일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매우 저렴한데요. 국가에서 복지 개념으로 내놓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은행은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고, 좋은 회사에 다니시거나 신용카드를 많이 쓰셔서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신용대출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도 없고 신용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공공성 개념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 그런 보증을 바탕으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출의 장점은 일단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게 나는 소득이 없는데, 혹은 나는 어느 정도 많이 돈을 버는 대기업인데 대기업 신입사원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뭐 국가 혜택은 받지 못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찾지도 않고 검색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런 약간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19세에서 만 25세 청년들이 가입 가능한 청년 상품,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혼부부용, 세 번째로는 일반 버팀목 상품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 버팀목 상품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대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서는 청년이면서 신혼부부인 경우, 그리고 신혼부부이면서 일반도 가능한 경우, 이렇게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세부적인 한도나 이율이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꼭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셔서 최종 이율과 한도를 한 번씩 확인을 하셔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가입 조건은 첫 번째로 서울 수도권 임차 보증금 금액이 3억 원 이내,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요. 저희가 아는 평수로 하면은 25.7평 정도 됩니다. 즉 한 24평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입 신청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만약에 세대원이 있다고 하면은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다자녀, 공공기관,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6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재직을 하셔야 하고요. 가입 기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도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최대 금액은 서울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방은 8천만 원까지 됩니다. 최대 한도는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으로 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로 대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따라서 2.3%부터 2.9%까지 이율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제가 농협은행 상품을 본 결과 우대이율을 받지 않았을 때 3.5%에서 4.3%까지가 이율이 나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2%대의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매우 저렴한 대출 상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척집에서 살고 있는 신입사원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척집에서 한 1년 정도 살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서울에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교통도 좀 편리해야 되고 집도 좀 방 한두 칸 있었으면 좋겠고 화장실도 좀 깔끔했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서울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하고 하다 보니까 15평의 오피스텔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1억 원이고요. 부모님께 전세를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부모님께서 그래 내가 2천만 원까지는 보태주겠다 해갖고 2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1년 동안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자본금은 지금 3,500만 원 정도가 있는 상태고요. 서울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하기 때문에 오케이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했고요. 두 번째 조건인 이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대출이 지금 7천만 원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연소득이 4천만 원이고 그리고 그 임차 보증금이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율은 2.6%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2.6%로 하게 되면은 7천만 원 곱하기 0.026으로 곱하게 되면은 금액은 연 182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연 182만 원을 월로 계산을 하게 되면 15만 1천 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15만 1천 원의 금액을 내고 7천만 원을 빌려갖고 이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거 엄청나게 싼 이율이에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일시상환이에요. 요즘에 모든 거의 상품이 원금 상환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전세살이 2년 동안 대출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자만 계속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 연장 시기가 되면은 계속 연장해서 10년까지 살 수가 있는데요. 여유가 되시면은 중도상환 수수료 내시고 원금을 갚으셔서 비용을 줄이시는 것도 이자를 줄이시는 것도 답이긴 합니다. 단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2년마다 조금씩 갱신되면서 이자율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신혼부부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이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연봉이 6천만 원이고 아내가 연봉이 뭐 4,3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부부 합산이 이게 6천만 원이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벌써 초과를 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 버팀목을 가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냐? 아니요, 불법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먼저 아내분이 혼인신고 전에 단독 세대주로 먼저 만드셔야 돼요. 남편이 지금 자취를 하고 계시면은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세대주를 잠깐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단독 세대주를 만든 다음에 2.9%의 금리로 최대 땡겨올 수 있는 금액인 1.2억 1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서 같이 사시면 됩니다. 이게 편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불법은 아니에요. 특히 대출 시점에만 그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은 무조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편 되실 분이 신용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족분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메꾸셔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원금 상환을 하시면서 갚아 나가시는 게 신혼부부로 일반 대출에 가입을 하셔갖고 우대이율을 0.1%, 0.2% 받아가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대출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모아놓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냥 일단 부동산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직방을 통해서 하시거나 이제 발품 팔아서 집 평수, 전세금 규모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바로 계약서를 쓰시면 안 되고요. 먼저 은행에 가서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은행 가실 때는 재직증명서랑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중소기업 재직을 하신다거나 청년 창업자이신 경우에는 서류가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비해서 은행에 가시면은 은행에서 대략적으로 70%가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다른 자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대출 서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후에
전셋집을 계약을 합니다. 물론 전셋집을 계약하실 때는 전세자금 대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담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 10% 이상 넣은 계약금 이체 영수증, 대출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에 다시 가져가셔서 대출 신청서를 씁니다. 그 이후에는 은행원이 날짜 맞춰서 전화 주고 잔금날 전세금을 입금해 주게 됩니다. 은행에서 중요한 것은 한번 시차를 나오게 돼요. 그때는 그냥 여기서 살고 있다, 이거 살고 있다 보여주시면 되고요. 웬만한 분들이 가입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이자 잘 받으셔서 가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쾌한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